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요즘 기관마다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해 출입구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광양시에서는 장비가 오작동되는가 하면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앞에 서자 얼굴 인식과 온도 측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잠시 후 일반 사진을 카메라에 갖다 대도 정상적으로 인식돼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인식 오류 카메라가 광양시 곳곳에 설치된 때는 지난달 중순쯤. 빠른 입장을 위해 생체 인식을 제외하고 얼굴 인식 시스템만 켜둔 게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최근에서야 장비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혹여라도 이상 체온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걸러지는지 이런 것을 좀 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제품에 대한 무한 신뢰만 가지고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대당 200여만 원을 웃도는 장비를 사들이면서 업체 선정 과정 역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인 5천만 원 미만의 예산이 투입돼 공개 입찰은 없었지만 업체 두 곳의 견적서만 비교해 구매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평가 기준을 두고도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로 구매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의심이 들며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결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구매가 필요했고 선정된 업체와 장비 역시 공신력과 가성비가 높았다며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빠른 배치가 필요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관내 최초로 전자 출입 명부와 긴급 재난 생활비를 도입해 호응을 얻었던 광양시. 그러나 시민 안전을 위한 장비 구매 과정에서 미숙한 행정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 점은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이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민간합동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코로나19 확산이 고비를 넘기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추석이 걱정인데요. 순천과 여수, 광양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다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경기 침체입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어렵더라도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2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순천시 코로나19 민간공동대책위원회.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현행대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3주간 새로운 감염원에 의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순천시는 의회와 협의를 통해 가급적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도 추석 연휴에 자체 방역을 강화합니다. 관내 20개 대형 숙박시설의 예약률이 평균 60%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일부 콘도는 만실이 된 상황. 현재 42명인 기간제 방역관리 요원을 96명으로 늘려 주요 관광지 19곳에 확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 직원 전담제를 운영하고 또한 특별 방역 대책으로 기관지를 초청해서 공항시설에 우리가 방역 관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맞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여부는 이번 주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자치단체마다 이동자재를 공고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방역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시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정부 지원이나 시의 힘만으로는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1차 위기 때처럼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 초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순천 지역에서는 940개 상가가 감면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60%가 공공기관 관련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민협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7개 시민단체들이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어제 여수시 의회 앞에 모여 재난 상황으로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여수 시민들의 생계와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전시민 재난지원금이 시급하다며 추석 전 지급을 권오봉 시장과 시 집행부 측에 촉구했습니다. 7개 단체들은 400억 원이 소요되는 시청 별관 신축 등에 반발하며 이달 초부터 여수시 학동과 시의회 등지에서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환자 안전사고를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끝에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받아냈는데요. 병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해 4월. 임상병리사 A씨와 담당 간호사가 한 환자에게 혈액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환자 이름을 착각해 다른 혈액을 투여하게 된 겁니다. 다행히 혈액형이 같았고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환자 안전사고 분류 단계 중 가장 낮은 근접 오류 단계 사고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이 임상병리사 A씨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에 이어 해고 조치를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낮은 단계의 사고일 경우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병원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도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율을 높여서 이를 토대로 재발률을 낮추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시행하고 있다. 징계나 처벌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성가롤로 병원에서는 최근 3년 동안 1,500건에 이르는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노조 측은 조합원 간부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고된 임상병리사가 지난 한 해 동안 교섭위원으로 활동하며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병원 재단 예산의 불투명성을 지적해 미운 털이 박혔다는 겁니다. 그 혈액 사고가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똑같이 발생을 했어요. 묻어두고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러나 병원 측은 중대한 사고에 따른 옳은 징계였다며 해당 임상병리사의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어 해고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는 이런 게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과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에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부당해고라며 복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중노위 판결에 불복하며 또다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산업용지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토지만 소유한 채 장기적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어제 본회의 10분 발언에서 여수산단 내 K기업의 경우 9만 8천여 평을, B기업의 경우 6만 평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사용 계획 없이 유휴지로 방치하고 있다며 부도덕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여수산단 내 약 23만 4천 평의 산업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연말 폐지가 확정된 호남화력발전소와 회처리장 부지 14만 평을 신규 투자용지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예, 여수에 이어 최근 고흥 녹동항에서도 제주행 신규 항로가 취항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2만 7천 톤급 초대형 카페리가 목포 제주 항로에 등장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보다 길고 7층 높이인 카페리가 항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량 478대 승객 1,284명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초대형 여객선입니다. 고급 객실, 영화관, 공연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 대형 유리를 통해 바다를 볼 수 있는 공간까지 크루즈선을 옮겨온 듯 꾸며졌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들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놔서 여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에서 설계에서부터 2년 만에 건조된 것으로 공개 행사에 이어 오는 29일 목포 제주 항로에 첫 투입됩니다. 목포, 완도, 여수, 부산, 고흥 등 5곳에서 오가는 제주 항로에 2만 톤급 카페리 시대가 본격 열리는 겁니다. 획기적으로 무언가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한번 이때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하면 연안 해운업계도 새로 도전의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 좋은 선박으로 이용객들에게는 또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수 완도에서 제주를 오가는 또 다른 선사에선 할인 행사, 반려동물을 함께 태울 수 있는 이른바 펫존을 확대해 승객들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진도에서 새 여객선이 취항하는 등 제주 항로의 경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최근 제기된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관내 국회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무등일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전남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찬성 8명, 유보 7명, 무응답 2명, 반대 1명이었으며 주철현, 김회재, 소병철, 서동용 등 동부권의 국회의원들은 내용 파악 등을 이유로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남 의원은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하지만 지자체장과 각 시도당 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0년 사이에 도내 시 단위 지자체 대부분에서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발표한 장래 인구 특별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7년 도내 인구수는 168만 명으로 20년 동안 6% 감소하며 나주시를 제외하고 여수, 순천, 목포, 광양 등 시 단위 기초단체의 인구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도내 지자체의 인구수는 순천시가 25만 7천 명으로 가장 많고 구례군이 2만 6천 명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올해 대학 수학능력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광주 지역 지원자는 16,378명으로 지난해보다 11.8% 감소했습니다. 좋죠. 어느덧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입니다. 아직까지는 낮의 길이가 좀 더 길지만요. 하루하루 해가 짧아지면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꽤 서늘해서 대관령이 5도를 맴돌고 있고 서울도 15.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은 내내 쾌청할 텐데요. 동풍이 불어들면서 동해안 지방은 내내 흐리겠고요. 오전 동안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빗방울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